새벽까지 사회를 주동합니다. 마치 전시 상황과 같은 긴박감이 휩싸였는데 도대체 어떤 명령이었을까요? 먼저 경기도 안양시 수리산 슬기고 이곳에 있는 공군 소속의 방공관제 사령부는 평소처럼 상공을 정찰하면서 업무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오전 10시 5분쯤 항적 탐지 레이더 기지로부터 하늘이 연락이 도착해요. 항해상에 비행물체를 포착했습니다. 과거에 항해라고 칭하던 곳은 지금 우리에게는 서해를 지칭합니다. 보고에 따르면 의문의 비행체가 중국 해상에서 우리나라 서쪽 해상을 가로질러서 시속 630노트, 그러니까 약 1000km의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혹시 중국에서 보낸 군사기? 그렇다면 엄청난 위급 상황이죠. 그래서 기지가 서둘러 이 상황을 보고했고요. 그 자세한 내용을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사건은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괴 비행물체를 확인한 기지가 있는 곳이 전방이에요. 즉 적을 바로 마주하고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중요한 곳에서 근무하는 관제자들은 최소 중사나 상사 이상부터 중사관, 대위, 사령 이상의 고위 장교들로 이루어진 대대학급들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공군에선 관제 특기 장교들의 경우에는 호령쯤 되면 자신들의 우스갯소리로 밥 먹고 레이더만 있는 그런 도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심지어 대다수가 조종사 출신이기 때문에 시력도 매우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프로들이 있는 곳에서 허상 항적과 실제 항적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했다라는 건 쉽게 납득되기 힘들죠.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 역시 군의 공식 입장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여러 레이더에 동시에 이 비행물체를 포착했을 거다. 그런데 그 많은 장면 모두가 허상 항적을 실제 항적으로 보인다는 전투기와 고속전을 표현을 말입니다. 또한 그보다는 노력한 장면들이 저질 실수가 아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렇듯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군의 입장, 거기에 더해진 전문가의 여론까지. 근데 이 와중에 사람을 더 혼란스럽게 하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바로 비행물체의 궤적이었죠. 궤적이란 물체가 지나가면서 남긴 움직임을 알 수 있는 자국이나 자취를 뜻하는데요. 약 15분간 포착된 이 괴 비행물체의 궤적은 상당히 진흙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치 교묘하게 전투기와 함정의 추정을 따돌리면서도 유유히 하늘을 배회하는 듯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목격한 사람들은 입을 모아서 마치 지성체가 대입한 것 같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지성체란 지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 즉 인간이나 동물 혹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제3의 외계 생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후의 사건은 정말 의문의 뿌리가 뿌리를 물면서 더 많은 사정을 불러왔지만 손당국은 더 이상의 입장 표명을 하지 않겠다라면서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한강에서는 이 비행물체가 북한군의 정찰 가능성이 있다라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 나라는 그럴 확률은 사실상 매우 낮습니다. 우선 북한과 더 가까운 곳에 있던 또 다른 레이더 시스템을 오히려 어떤 이상 징후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시 북한군은 그 정도의 어떤 고성능 정찰기를 보유할 상황이 아니었을 뿐더러 당시 역사상 최악의 식량난을 겪으면서 내부 사정조차 좋지 않았던 때입니다. 아니 그런 상황에서 군이 정찰을 많은 사람의 동의를 얻지 못하죠. 이 외에도 괴 비행물체를 둘러싼 가설은 계속됩니다. 진입 초기에 유성이라는 설부터 우주 쓰레기가 아니냐, 인공위성 파편 아니냐. 하지만 이 사건은 화해 허상 항적 사건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당시 서울신문, 중앙일보, 연합뉴스 등 많은 언론들이 보도하고 이렇게 사실처럼 과거의 것이 나타나기도 하죠. 대중들은 여전히 그날의 자세한 교신 일지와 함께 매일 같이 내용을 공개해주길 원했지만 모두 못했고요. 그 중에는 당시 주지사였던 파이프 사이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바로 다음날 미국 국방부가 지난번 불빛의 정체는
정체가 밝혀졌을 수도 있죠. UFO, 누군가에게 그저 흥미로운 이야기거리지만 어떤 이들에게 꼭 풀고 싶은 미스테리 주제 중 하나입니다. 미스테리한 특성상 그 사건이 정확한 내용을 제가 파악하기 어려울 텐데요. 하지만 이러한 추리와 정보를 통해 작게나마 수수께끼에 다가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가 됩니다. 미스테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이완식입니다. 미국에서 미확인 피해 물체, 즉 UFO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일명 UFO 헌터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제임스 벅스입니다. 그는 2006년 드디어 진실을 마주할 생각에 크게 벅차 있었는데요. 이날 제임스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아리조나에서 주지사를 역임하고 있었던 파이프 슬리퍼 전 주지사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임스와 그가 소속된 UFO 단체들은 정말 이날을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만약 이 인터뷰가 잘 풀린다면 세계 역사상 가장 주목받았던 UFO 관찰사인 피닉스 라이트 사건을 피닉스 라이트 현충상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하던 중 그렇다면 미 공무원이 그날 훈련을 했지 않냐? 그럼 그날 비행 기록을 우리에게 공개해달라고 요구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미국은 그냥 그 기록만 주면 사실 명백하게 사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적 증거인 비행 기록은 보관 기간이 다 끝났다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결국 풀지 못하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음모론과 가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데요. 이후 린 박사는 피닉스에서 발견된 불빛이 사실 여기서 처음 발견된 게 아니라 네브라스카주 캔더슨 근처에서 원래 있었던 거고 이 불빛들은 분명 외계에서 우리한테 보내는 어떤 메시지다! 라고 주장하지만 정부에서 단정을 이미 지워버렸고 추가 조사 없이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이 사건을 해석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전 주지사 파이프 슬리퍼이 아리조나 대기사업소에서 연락왔고요. 8년이 지난 후 2002년 인터뷰 요청에 응하게 됩니다. 미국가 제임스가 이걸 물었고요. 이걸 잘못 알려주는 뉴스에 하고 있었다가 아리조나 주지사까지도 의심을 하고 있지 않냐? 했지만 사실 피닉스 라이트 사건이 거의 10년이나 지난 사건이라서 새롭게 떠오르는 음모론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정부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우리와 관련된 어떤 응답도 하지 않았고요. 경계가 끝이 아닙니다. 주지사가 인터뷰를 한 지 2년 반 만에 완전히 막 날아가게 되죠. 정말 황당하죠. 뭐야? 난리난 거지 생각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게 당국 정부까지 발표하기 싶었지만 결국 그가 차원이 다른 아주 상세한 경험담을 떠나겠습니다. 때는 지난 1994년 중국 통영방석 오산시 산하지에서 있던 27살의 인터넷 공원에서 산나물과 한약질을 해서 그걸 팔아먹고서 가족과 주변인 모두 충격을 하게 되죠.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 마을에선 아주 미스테리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당시는 6월에 초여름이 시작되던 때인데 냉좀 태풍전한 날부터 다음날 이른 아침까지 이 봉황산 부근의 기온이 웬만한 겨울보다도 더 영하로 내려간 겁니다. 게다가 일주일 후에 봉황산을 올라가 보니까 산 절반 거의 1km 높이에 달하는 호연구에 풍동감성 외부 연구에 국경 TV까지 합세를 해서 공동과학연구팀이 약 일주일간 이곳들을 돌아다니며 자세한 조사를 진행했죠. 아직도 정체를 갖고 찾아내기 위해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맹조국과 그의 조카 이용의 증언이
완전히 일치한다라는 점. 게다가 이전에도 최소 한 30여 명의 농민들이 이 같은 지역에서 그걸 봤다라는 점, 이것만은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조사단들이 이런 결론을 발표합니다. 냉조국과 이용해가 UFO를 목격한 사건은 믿을 수 없다. 이번 정도로 UFO가 공황산 남쪽 근처에 착륙한 적이 있다. 물론 여전히 이 사건을 가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냉조국이 환각을 받거나 유명해서 하는 가짜가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죠. 근데 이런 비난이 나오게 된 것도 사실 아이러니하게 냉조국 당사자가 밝힌 새로운 경험담 때문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들은 것도 믿기가 힘든데 그 사건 뒤에 자신이 혼자란 이유에 대해 밝히게 되고 이게 놀라운